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스로 이제 옛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전통 무기를 보았을 때 세대별로 그것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공감의 연습이 되는 시간도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무기인데요. 어떤 동물인 것 같나요? 호랑이. 너무 쉬운데?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 호랑이는 아니죠.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 달린 호랑이입니다. 이 무기 이름이 목화수차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불을 토하는 차라는 뜻인데 이 호랑이 모양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적군에게 긴장감을 주고 무섭게 하려고. 훌륭합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보고 겁을 먹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목화수차라는 무기는 호랑이상 말고 진짜 무기는 뭘 것 같으세요?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화살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포탄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퀴에도 칼날이 있어가지고 달리면서 칼로도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누가? 적군이. 왜 무서워요? 호랑이가 날개도 달렸고 갑자기 폭탄을 쏘고 칼도 있으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수레가 좀 커 보이죠? 안에 대포도 장착했고 실제로 이 수레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데 옛날 전쟁은 팀을 짜서 움직이고 싸우기 때문에 일단 뭐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것보다도 그 대형을 깨트려야 돼요. 한 번에 포탄을 쏘면은 공백이 생기고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 무기는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되죠. 자, 오늘 이 무기 보고 느낀 점 없나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가장 초등학생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무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무기입니다. 비몽포라는 무기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대포같이 생겼는데 대포같이 생긴 건 맞는데 별로 특별히 강력해 보이진 않죠. 네. 실제로 이 무기는 일반적인 대포 이상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고 말이고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발사했을까? 독가스? 역시 그 10대들은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독가스.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도 잘 안 하고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런데 독가스를 쓰자고 그랬다. 그러면 좀 의외 아닌가요? 사실 원래 전쟁은 잔혹한 거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착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하고는 별개로 좀 속된 말로 그냥 내가 살고 너 죽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사실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리도 독가스 생각했다. 그러면 옛날에 독가스는 어떤 가스를 썼을 것 같으세요? 막 풀 같은 거 섞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풀? 네. 비법은 안 가르쳐 주는데 이때도 뭐 여러 가지 독초라든가 정말 똥 하여간 독한 거를 최대한 농축시켜서 태워서 뿌리는 겁니다. 현대 독가스는 정말 이게 확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옛날엔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기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물론 사람을 괴롭히는 거긴 하지만 막 선발대들이 들고 가서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활로 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저도 생각 못 해본 건데 괜찮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스로 이제 뿌려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한다거나 대형을 놀라게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스 무기를 사용할 때는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쏘는 나도 연기가 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기가 오고 나도 당연히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 제품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꽤 위험한 무기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 총도 쏴보셨어요? 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이런 총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예요? 이 총은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격총이니까 옛날 걸 생각하면 한
200m? 200m? AWM 같은 경우는 3,943m, 이게 공식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최고의 장거리 저격총인데 200m는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1km? 1km. 오, 원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저격총이 있었어요. 장거리용. 그게 200m. 근데 이제 조선에서 개량했던 이 총 이름이 천보총이에요. 천보 좀 날아간다는 얘기겠죠. 이 천보총은 어떻게 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뭐 심지에 불을 붙이고 다 타들면은 그때 나가지 않았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아, 그래요? 잘못하신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가끔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총 이러고 있으면 칙 타더라.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담배를 꽂아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이게 내려가서 붙이는 겁니다. 여기 실전에서 사용된 게 신미항요 때입니다. 신미항요 때 미군 배에 대해서 화폭을 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배에다가 고정식 대포로 쏘니까 안 맞았거든요. 유일하게 맞춘 게 이 천보총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그때 부상자가 몇 명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총과 포를 약간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배를 맞춰서 구멍을 낸 건 아니고요. 갑판에 있던 선원들한테 산탄총처럼 쏘니까 그래서 선원들 몇 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조총의 용도에 대해서 실제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분들이 하는 말들이 성을 지킬 때 이 조총이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격이 되니까. 지금 전쟁에서도 저격병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저격의 중요성을 조선이 꽤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런 무기가 있었다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에 이렇게 천보총이라는 거를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뭐 저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여러 가지 상황 벌어지는 건 비슷한데 어쨌든 그 기술을 통해 노력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했다. 이게 우리 역사가 주는 이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주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경주성 전투에서 경주성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무기 이름을 아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무기입니다. 여기 힌트.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는데 제 예상으로는 현대 박격포 같은 느낌 드는. 너무 추리를 잘 하셔가지고. 비격진천내라는 무기입니다. 이게 경주성 전투 때 이게 실전에서 처음 쓰여졌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수군도 썼고 행주산성 전투 때도 썼어요. 왜냐면 이게 폭발을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2차 경주성 전투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경주성을 조선군이 탈환하는 전투였는데 이때 임팩트한 활약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수류탄 안전피 뽑고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냥 불 붙여서 그냥 던지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넣고 저기도 붙이고 대포 화약도 붙여가지고 날아간 다음에 터지는 거죠. 그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직접 계산하고. 옛날 무기는 어차피 지금 무기 같지 않으니까 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시한신관이라는 건 정말 한참 뒤에 나온 것이고요. 날아가서 터지는데 너무 오래 있다가 터지지 않는 것. 그래서 경주성 전투 때는 일본군도 이걸 처음 봐가지고 뭐냐 이렇게 구경하다가 뻥 했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이 비격 진천례가 실제로 썼다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경주성 전투에 썼다는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실제로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공성전을 할 때는 적을 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서너 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도망가겠죠. 그 빈 공간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해전에서는 중요한 게 배를 파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비격진천례는 안에서 터지니까 그 배를 파괴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소감 어떠셨어요? 좀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하던 것과 너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시안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는 선조들의 그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이 제일 장기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활이요. 네, 활이죠. 지금도 활은 뭐 최고니까요. 그렇죠. 예. 최고죠. 그래서 활이 장기였는데 화약이 나오니까 이거를 딱 화약을 붙여서 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혹시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한 10년 전인가요? 이 신기전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네, 정확합니다. 이 화살은 신기전이라고 하고요. 네네. 요거 뭐 조선의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데 요 전체는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글자 아마 이름 화차. 네, 맞습니다. 화차. 예, 예. 사실 화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기전입니다. 네. 질문 두 개만 드려볼게요. 영화에서 날아가는 장면하고 네. 실제 이 신기전을 쐈을 때 네.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동시에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좀 생략됐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적들이 막 이렇게 그런 장면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시는데 실제로 이거 되게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쉬운 무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리에 따라 화약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무기예요. 실제로 이게 사용된 전투가 있어요. 네. 이시의 난은 들어보셨죠? 네네네. 들어봤어요. 세조 때 이시의 난이 나니까 정부군이 진압하러 갔는데 이 칼 들고 말 타고 싸우는 건 함경도군이 1위. 대신에 이제 어느 나라 정부군은 돈이 있잖아요. 장비가 좋고. 그래서 화차를 가져갔어요. 마온령 고갯길에서 이시의 군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백병전으로 돌파하기 힘드니까 화차로 쐈거든요. 이시의 난이 붕괴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연륜을 맺고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여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걸 전투에 가져간다면 어느 부분이 하나 또 개량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앞에 화약을 실었으니까 여기에 불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막는 뭐 판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후기에 이름에 사실 앞에 이제 방탄판을 치는 거죠. 오늘 여러모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보시고 느끼신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빌어서 우리나라 문화의 유산에 대해서 그 배경과 뭐 발전 과정 이런 것까지 듣게 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무기는 노력이다. 어느 나라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많이 잘못 아시는 분들이 한국이 국방을 소홀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무기 발달사라 보면 최선의 노력을 했던 건 맞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왜 부족한 부분이 생겼느냐?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죠.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것을 깨닫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